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학생운동 올 때 만났어요. 제 아내는 이화여대가 대학을 다니고 저는 연세대를 다녔는데 교회 대학생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다가 신촌 로타리에서 이화여대 연대생이 합동 시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있나 찾아보다가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사법경찰들이 사과탄약을 해서 해산시키려고 막 터칩니다. 그러면 막 매운 가스 때문에 막 도망가다가 이게 스탬페드라 그러죠. 확 쓰러져서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확 쓰러져서 제 아내가 밑에 깔렸어요. 어머어머. 아,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뛰어가서 제가 삼손처럼 이걸 끌어내서 힘이 세니까요. 그래가지고 같이 도망쳐서 짜장면도 먹고 친해졌어요. 사랑이 꼽힌 거군요. 오. 올라와서 둘이 오뎅 먹고 헤어지고 그러면 막 11시간에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같이 살자. 인천으로 내려오게 한 거, 동거를 1년 했습니다. 24살에 동거하다가 25에 결혼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때 결혼한 조건이 애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했는데 누가 애를 낳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뭘 그렇게 너 개인의 너 새끼를 그렇게 낳으려 그러냐.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불꽃처럼 살다 죽으라. 개인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불꽃처럼 살다가 자던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며 송영길 대표는 바퍼 봉사단체에 세비의 25%를 기부하는 등 수많은 기부의 미담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지난해 압수수색을 하러 왔던 검사들은 너무도 소박한 그의 집안 살림에 크게 놀라고 갔다. 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성경 말씀 인용에 너희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이들에게 겁내지 않고 당대하게 나서서 정말 내 놈들의 죄를 이렇게 규명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이 국민들의 외침이 있다면 이런 검찰 정권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조국을 정말 이 암세포 바이러스 같은 일부 검찰 애들이 아무것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가 뭐 있어요. 그냥 평생 갑질로 말이죠. 맨 만나는 특수부 검사하면서 만나는 재벌들 정치인들 잡아다가 족치고 나중에 나서 다시 친구가 돼가지고 피의자가 한통속이 돼서 이 정권을 만들어서 정말 이 조국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정말 이게 막 잠을 자다가도 제가 막 피가 끓어서 몽둥이를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쫓아가는 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만약 검찰이 나를 수사 대상으로 해서 8개월, 1년, 2년을 하고 있으면 나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인이니까 버티는 거지. 이재명이나 송영이 버티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그냥 다 집 망하는 겁니다. 기업 다 망하고 다 그러다 안 되면 자살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검사할 때 한 5명이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검찰이냐고.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코바나 컨텐츠에 수억원의 협찬을 받은 것을 사면조사 하나로 무혐의 처분했던 이놈 새끼들이 말이야. 한동훈은 정말 이 민주공화국을 능멸하고 정치적 중립법 7조이랑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정말 이 범죄 검찰의 핵심 범죄 칼퇴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밤에 자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재밌고 우습겠어요. 저는 계속 싸우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구약 성경에 애쓰다가 페르시아 왕 앞에 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외쳤던 그런 자세로 검찰을 가서 들이받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실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런 시련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좋은 계기 또는 쓴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은 좀 하시나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좀 밉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당대표 할 때 모든 사람이 와서 마치 대단한 사람과 함께 선거운동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소나무당의 대표로 그리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옥중 생활에서 아들과 딸이 선거운동을 하는 이 현상을 보고 또는 이 사실을 알고
과거의 동지애가 남달랐던 사람들도 솔직히 좀 외면하고 있죠. 그 사실 아버지의 지인분들께서 얼마나 그런 호불호의 스탠스이신지 정확히 모르나 일단 그 검찰 탄압이라는 걸 정말 압수수색을 2번이나 당하면서 피부로 느껴서 예.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예. 정말 검찰 탄압이 진짜 이런 거구나. 검찰이 한 가족을 파괴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이거를 사실 정말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용산에 압수수색을 왔을 때 명절 바로 전날이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출근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오전 7시, 8시 경에 막 들이닥쳐서 막 엄청 문고리 다 뜯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너무 스태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억울함이 크죠. 정말 예. 민주당을 위해서 국익을 우선시한 게 너무 사실이긴 하거든요. 저도 네.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정치하는 게 원망스러워서 왜 정치하냐라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셨는데 그때 막 너무 대쪽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또 시대 정신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는 분 같았어요. 조금 더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원망스럽죠. 자, 지금 상황이 원망스러운 것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제도 또 이 세상과 함께했던 과거의 동지 지금 현재의 기득권 정당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그렇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따님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있어요. 이 따님은 사실 방송 출연 아드님보다 덜 했을 거가 네. 뻔해서 정말 귀한 레어 아이템인데 예. 이분 그 예전에 나온 짤인지 뭐 사진인지 소개에 생일이었다 그래요. 롤케이크 갖다 놓고 예.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촛불 끄고 소원 빌어라 그랬더니 소원을 빌었어요. 물어보죠. 무슨 소원을 빌었냐 그랬더니 제발 월급 300만 원만 받게 해주세요. 아, 정규직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는 게 지금까지도 이 펜코에서 특히 이제 이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 드러났거든요. 그랬던 그분이 바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저는 오히려 놀랍고 아까 아버지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원망스럽다. 그 아버지 잘못이에요. 송영길 대표 잘못이에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예. 본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혹은 유연하게 좀 타협하면서 살았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극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련이지만 새로운 기회로 지금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 2명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우리들도 같이 배우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이 옥중에 계시는 송영길 대표가 알면 차라리 정말 나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자식이 평가하는 아버지의 모습 거짓말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애국심, 국가관 그리고 정말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다 그러는데 제가 송주환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런데 송주환님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마치 뇌물을 받은 것처럼 마치 거대한 업무의 일종의 두목처럼 이렇게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부분은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언론이나 재판부나 검찰 측에서는 다 아버지의 죄목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버지를 과연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아버지에 대한 진정성을 바로 옆에서 보아왔고 예, 그 기간에 거짓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탄압이 왔는지를 똑똑히 목도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일단 구속 자체가 좀 많이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검사가 구속을 시키려면 관련해서 다양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 측이 다 증거를 탄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검찰에게 다시 그런 증거를 가져오라라고 했고 두 번째 보안에서 가져온 증거를 변호인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즉 탄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네. 아버지를 구속시켰습니다. 예, 이것 자체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검찰에서 구속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옥중 서신도 편지도 모든 접촉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전두환 때 아버지가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영하 15도가 넘는 그 추위 속에서
검찰청 앞에서 어머니가 시위를 하셨어요. 네. 송영길 구속 부당하다. 옥중서신이라도 넣게 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옥중서신 편지조차도 넣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네.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검찰의 주장을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온 아버지의 그 모든 세월을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노이묘사 지금 아드님이 하고 있는 이 얘기, 실제로 뭐 접견도 시켜주지 않고, 두 번째 검찰에서 구속 사유에 대해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변호사가 변론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검찰의 무도한 점이고요. 이 영장실질심사의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예. 사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검찰에서 범죄 사실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를 법원에 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날짜를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남겨놓고 피의자 쪽에 연락을 해줘요. 예. 범죄 사실 니네가 가서 복사하고 싶으면 복사해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복사해봤자 그 증거들 제대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인가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이게 부당하다는 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판사님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가지고 법원에서 설득이 되잖아요. 실질심사할 때. 그러면은 판사님이 이거 좀 이상하니까 보완하세요라고 말해요. 보완하세요라고. 검찰에다가. 그러면 검찰이 보완 자료를 내죠. 그거는 이미 실질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안 보여주죠, 당연히. 판사만 보는 거죠.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실제 무슨 내용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변호인의 얘기나 피의자의 얘기는 안 듣고 판사와 그냥 둘이 알아서 우리가 판단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절차가 매우 부당하다. 이걸 꼭 알리고 싶고, 만약에 우리들이 소나무당에서 이번에 좀 잘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씩 다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댓글로 이제 정치인들, 언론, 대형 유튜버 철저하게 외면하는 송영길, YAK님께서는 눈물이 난다. 이렇게 아드님 말씀 듣고 글 주셨고요. 그리고 소나무당 얘기하면 차단을 당한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분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빠진 다리에 자식이 직접 나와서 아버지를 대신 해주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진실 한 톨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하고 있는 행태만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실에 갇힐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정말로 이런 자리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눈시울을 붉히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검찰의 조사로 조사받고 나와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안 그 물병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조사받고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거를 봐야 되는 저희 남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억울한 이 정치, 검찰, 독재 세력들의 남편에 대한 탄압을 정말 밖에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저희 남편을 또한 지지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소나무당 당대표 송영길의 아들 송주환입니다. 여러분들께 낯설 수밖에 없는 한 청년이 송영길 대표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느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아버지께서 옥중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글 한 대목을 읽어드리는 게 저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일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1일 아버지께서 옥중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날은 아버지의 생신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시련의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더욱 사랑으로 뭉치고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거야. 아빠 없이 아내, 딸, 아들 송주환이 선거운동을 할 모습을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아빠 눈물이 쏟아진다.
이번 선거는 완전히 가족의 힘으로 싸우는 선거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아빠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송영길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최강의 정치 결사체 소나무당을 옥중 창당했습니다. 남편의 육성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서구갑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구속된 송영길입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10대의 송영길 군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왜 우리는 송영길 같은 정치인을 키워서 앞으로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해야 되는가, 이 한두 마디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나무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이 아플 때 손을 넣어주고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1980년 전두환 일당이 그야말로 광주에서 학살 작전을 벌였습니다. 광주는 다시 또 계엄령 군 통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광주 항쟁을 일으킨 숙이다 해가지고 저를 잡으러 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무렵에 제가 검거가 됐는데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광주 교도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 집사람이 면회를 갔어요. 울면서 우는 거예요. 송영길을 비롯한 대동고등학교 3학년 하는 학생들 10여 명이 우리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이냐?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잘 모르고 그때는 이 박정희 정권에 강제 모두 저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학생들은 무조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가지고 졸업할 때 그걸 목돈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뭐 대학에 들어가서 책을 산다든가 교복을 입는다든가. 그런데 그 10여 명 학생들이 그 돈을 몽땅 걷어서 제 집을 갖다 준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송영길입니다. 약자를 도와주는 일, 남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는 일, 이거야말로 사람이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송영길 군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정권은 여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 된 게 다 된 게 아니었다. 다 끝난 게 다 끝난 게 아니었다. 정말 오늘날 현실을 보면 지난 시기에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감옥 가고 왜 맞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우리의 많은 동지들, 그들의 그 헌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정말 먼저 가신 분들, 먼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송 대표를 지금쯤 구속한 거, 법정을 믿어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송 대표가 또 변호사가 잘 가려서 진실을 규명하겠지요. 그건 송 대표한테 맡깁니다. 송 대표는 안 믿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가까이 지났어요. 잘 알죠? 저는 그 심정, 그의 심성, 그의 맑음, 모든 걸 믿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가릴 겁니다. 예. 그러나 총선거를 망치고 거기에 송 대표를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송 대표 몫이 아닙니다. 그걸 막는 건 우리 몫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김화중 변호사님이 올린 글,
우리 송 대표님을 면회하시고 나서 올린 글을 아침에 봤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당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검찰 앞에서는 이제 우리 송 대표님이 묵비권을 철저하게 하시고 재판장에 가서 법정에서 다 말씀하시겠다 하시면서 그게 이제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는 것,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검찰 정말 당신이 끝장내겠다 이런 걸 읽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저는 송 대표님 감옥에 잘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꺼비 영성이라고 저희들 표현하는데 김근태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독사, 뱀에 이제 두꺼비가 물려가면 그 뱀은 죽게 돼 있어요. 이제 윤석열인 송영길 대표를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송 대표님을 감옥에 가시도록 하신 분은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 남영신 여사님이에요. 제가 만나 뵙기 전에 그 은사 박성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송 대표도 누구나 다 감옥 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막 그랬는데, 여보 당신 뭐야? 키값도 못해? 학생운동 했던 그 열정 어디 갔어? 감옥에 가! 이러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뒤에 각오로 정면 검찰에 대해서 싸우고, 이분이 변호사시잖아요. 법을 너무 잘 아니까 법으로, 법 조목조목으로 검찰을 꾸짖고 윤석열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가 50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면으로 이렇게 대통령과 검찰에게 대든 분 처음 봤어요.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분. Thank you, everyone. I am Congressman. I'm the chair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re all 136 congressmen that submit to such kind of resolution to strengthen and enforce the mutu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Very coincidentally, I am happy here. Also, the Tom Swadi mentioned is very critical time. It's despite of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the COVID-19. Reason why I come here, we participated this meaningful, we are bloodshed alliance. We should robust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As all we are mentioned,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liance is the linchpin of the guarantee prosperity and peace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t's not only military alliance we are going to, beyond military alliance. I am pleased to be speaking to you today at European Parliament of European Union and the heart of Europe. I hope that this is a place that inspires you to reflect upon your individual role as European Parliament members and the future you are participating to build as a representative of your respective countries. You can advance the future of Europe. Bismarck, the great politician of Prussia, at the end of the 송영길 대표가 문을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대표입니다. 예, 드디어 송영길 대표. 우리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서셨죠?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의 내일서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할 송영길 대표가 소나무 당원들의 포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이 22대 국회 개원일인데 제가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보석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정당법 위반은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인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도지사를 뽑는 일반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뿌려
유권자를 매수했다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당내 선거에서 물론 잘못된 거지만 이게 제대로 규정이 잘 없어요. 이 정당법은. 공선법은 유급 선거운동원 규정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을 둬서 법적 안정성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3년이 돼도 공소시효가 없이 이렇게 현역 3선 의원을 구속시켜서 5년을 구형한단 말입니까? 제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까지 하게 됐는데 그 광주에서 제가 손 한 번 못 잡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고 그 감사해서 제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딸이 저 대신 선거운동을 했는데 선거 끝나고 와서 아빠를 보고 펑펑 우는데 유리창이 가려져서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아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안을 수 있어 줬어요. 이렇게 자보다 별건 수사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변호사비도 기업은 다 망가지지 가족은 뒷바라지가 다 골병 들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검찰한테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검찰청에 가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지금까지 일관되게 검찰하고 싸우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일 겁니다. 아무튼 검찰에서 저를 보석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균형 있게 결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검찰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기 캐비넷에, 국민의 캐비넷에 이 송영길의 머릿속에 정확히 하나하나 기록해서 분명히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